자,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재테크가 잘 돼서 자산 증식이 안 되면 사실상 아무리 착실히 살아도 죽을 때까지 돈을 벌어야 합니다.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뭐 재테크가 잘 된다는 게 뭐 그런 거죠. 뭐 투자 같은 거 잘 돼가지고 큰 수익을 번다면 아무래도 자산이 많이 늘어나니까 뭐 노후에 이제 좀 돈 걱정 덜 하고 살겠죠. 근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. 그 자산 증식한다는 게 뭐예요? 뭐또 쉽게 말하면 두 가지죠. 첫 번째는 뭐 부동산 사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돈을 많이 번다거나,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뭐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주식과 비트코인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번다거나. 근데 둘 다 잘 안 되죠, 이게. 그 둘 다 건드렸다가 골로 가신 분들 많이 있죠. 물론 잘 된 케이스도 있는데 일반 사람들 중에서는 잘 된 케이스보다는 망한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아요. 그러면 가장 안전한 방식이 직장 다니면서 이제 매달 받는 월급을 뭐 저축한다거나 꾸준하게 모으는 방식인데, 음, 일단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뭐 돈을 안 모은 사람도 있지만 돈을 이제 투자 같은 거 했다가 날려먹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. 어제 그 마지막 설 그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그 비투했다가 말아먹고 이제 개인 빚이 1억 5천만 원 이상 가지고 있었던 분. 네, 그런 케이스도 있고. 지금은 재산 정치도 중요하지만 제가 눈에 얘기하죠. 망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. 손해 안 보는 게 중요하다고. 그냥 일반 사람이 큰 손해를 봐버리면 못 일어서기 때문에. 지금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반 사람들이 재산 증식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방식 투자를 많이 해요. 영끌이나 비투 같은 걸로. 근데 이게 잘못되면 남은 인생이 굉장히 위태로워집니다. 일반 사람들 영끌 비투로 잘 되는 케이스보다 안 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아요, 이게. 근데 이걸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 인생 난이도가 몇 배 올라갑니다. 일단 그런 거지. 뭐냐면 내가 뭐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원금에다가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뭐 소위 말하는 비투를 했습니다. 근데 시원하게 날려먹었어. 그래서 그동안 모아놨던 돈 다 까먹고 빚만 맞았습니다. 나이 먹었어. 이 상태에서 일단 빚 갚아야 돼. 어떻게 빚 갚을 겁니까? 지금 빚 갚는 분들 많이 힘들어하는데, 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초인적 능력을 발휘했죠. 어제 마지막 설이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30 초반에 자그마치 빚이 1억 5천만 원인데 그분 5년 만에 다 갚았어요. 근데 절대 그분처럼 갚을 수가 없어. 하루도 안 쉬고 이제 일만 하면서 매달 한 700만 원씩 벌면서 갚았대요. 절대 아무나 못해. 그렇게 해서 이제 5년 걸린 거, 5년 만에. 그분 같은 경우 원금 이자만 450만 원 갚았대요. 매달. 어마어마하죠, 여러분.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일반 사람들 중에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사람들 중에서 좀 고액의 채무자들이 많습니다. 빚이 못해도 5천만 원 넘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럼 그분들을 이제 갚아 나가려면 원금 이자까지 하면 매달 갚아야 되는 돈이 많을 거예요. 그럼 돈을 많이 벌어야죠. 근데 요즘에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도 무조건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.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자리 같은 것도 많이 없잖아요. 차라리 뭐 죽을 지가 돈을 번다. 돈을 벌면 다행입니다. 돈 벌 때도 마땅히 없어요.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런 거예요. 우리나라가 나이 먹어서 돈이 없어 왜 힘드냐면요. 차라리 뭐 국가에서 나이 먹은 노인들한테 평생 일자리 같은 거 있잖아. 일자리 같은 거 죽을 때까지 지원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. 근데 우리나라는 가장 문제가 뭐예요? 나이 먹어서 일이 없고 노인 되면 사실상 일이 있고 완전 끊겨버립니다. 괜히 어르신들이 그 여가 끌면서 파지 주는 게 아니고 파지 얼마 안 되거든요, 여러분. 근데 그거 왜 하냐?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나으니까. 차라리 죽을 때까지 돈을 벌 수 있는 그 직업이 있으면 다행입니다, 진짜. 정말 다행이야. 내가 뭐 가진 자산이 많이 없어도 내가 이제 큰 돈은 아니더라도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충분한 돈을 벌 수 있으면 사실 괜찮아요. 근데 우리나라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. 그게 안 되기 때문에. 우리나라는
이 직업을 선택할 때 나이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. 그렇죠, 여러분? 이거는 남자나 여자나 다 체감하는 분위기야. 특히나 나이 먹은 상태에서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고, 나이 먹은 사람을 많이 꺼려합니다. 모든 직장에서. 요즘에 하다못해 경비나 이 시설 관리도 나이 많은 사람 안 받으려고 그래요. 점점 나이가 어려지고 있습니다. 원래 이쪽은 나이 많아도 받아주는 곳이었거든요. 근데 이쪽 분야도 젊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굳이 나이 많은 사람을 써야 될 이유가 없어. 보통 그렇습니다. 보통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그런 거예요. 나이 먹고 돈은 없고 아픈 데 있는데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야. 그런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절대 다수는 나이 먹고 일을 못 구한다거나 힘든 일 할 수밖에 없어. 그렇지 않습니까? 근데 나이 먹고 돈이 없거나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. 돈이 엄청 많은데 뭐 쿠팡 뛰러 간다거나 돈이 엄청 많은데 이력사무소 가서 노가다 뛴다거나 그런 케이스 본 적 있습니까? 없습니다, 여러분. 그리고 나이 먹고 힘든 일 하는 분 중에서 약 달고 사신 분들 많습니다. 뭐 당뇨약이나 혈압약 같은 거 있잖아. 먹어가면서 꾸역꾸역 버티는 사람들 많아요. 그런 거 보면 안쓰럽죠. 근데 그게 내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결국 늙어요. 여기 있는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도 있습니다. 늙으면 일을 못하게 돼요. 일하고 싶어도 못하게 됩니다. 늙어서는 그럼 뭘로 살아야 될까? 내가 젊을 때 벌어놓은 자산과 이제 뭐 연금 그런 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. 그러면 젊을 때 내가 자산을 많이 좀 만들어 놔야겠죠. 나이를 먹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내가 이제 노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. 나이 먹었는데 가진 게 없다. 그럼 나 앞으로 노후 대비는커녕 남은 생계를 걱정하고 남은 미래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. 이 말입니다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비 수준은 높은데 재정이 약화되면 눈높이를 바로 낮추기가 쉽지 않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. 라고 적어줬습니다. 지금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이 돈을 못 모아요. 남자도 돈을 못 모으지만 특히 여자분이 돈을 못 모아. 뭐 물가 비싸다, 나간 돈이 많다. 뭐 그것도 이해가 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개개인들 쓴소리가 많이 커졌습니다. 그걸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해요. 돈을 많이 씁니다.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인프라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. 근데 그 모든 인프라가 돈입니다, 돈. 특히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인프라를 더 많이 써요. 배달 음식도 더 많이 먹어. 인터넷 주문도 많이 해.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못 버는데 소비는 커지다 보니까 돈을 모을 수 없어요. 그리고 왜 돈을 못 모으는지 알 것 같아요, 여자분들. 돈을 쓰는 항목이 남자보다 훨씬 더 많아요. 이게. 여자분이 먹는데 돈도 많이 더 많이 쓰고 입는데 돈도 더 많이 써요. 여행도 더 많이 가고. 그렇잖아요, 이게. 거기다 이제 어떤 패션이나 미용, 뭐 성형 같은 부분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만약에 뭐 남자만큼 번다면 뭐 그렇게 써도 되지만 그렇게 버는 분들 많이 없거든요, 여자분들 중에.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.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차는 돈을 못 모아, 이게. 근데 그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 갑자기 소비를 줄일 수 있을까? 뭐 줄이긴 하겠죠.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소비라는 게 그렇게 확 안 줄여집니다. 사람이라는 게 왜 그 나이 먹고 나서 힘드냐면요. 나쁜 습관을 못 고쳐요, 이게. 나이 먹으면. 예. 나이 먹을 때를 먹었잖아요. 이미 습관처럼 굳어진 것은 못 바꿉니다. 여자분 돈 많이 필요해. 무슨 5천이야. 이제 5천도 결혼 안 되는데. 한 1억은 있어야지.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. 아니, 그 이상 안 모는 게 여자 돈 더 많이 필요해. 그러니까 남자가 돈 더 많이 필요하다니까, 여자분들은.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. 그거 아세요? 같은 월세를 살아도 여자분들이 더 비싼 월세를 삽니다. 그리고 여자분들이 어떤 그런 주거 같은 거에 비용을 더 많이 써요. 훨씬 더 많이 써. 그래서 돈 더 많이 필요해, 이게. 만약 혼자 산다고 했을 경우. 이제 혼자 사신 분도 많아지는데. 물론 남자도 돈 못 모으고 날리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. 사람이라는 게
나이 먹어서 크게 안 바뀝니다. 안 바뀌어요. 젊어서 여행 갔던 사람이 나이 먹어서 여행을 안 갈까요? 갑니다, 이게. 형편이 안 좋아도 갑니다. 젊어서 밥을 안 해먹던 사람이 나이 먹어서 밥을 해먹을까? 아니에요. 계속 시켜 먹습니다, 이게. 사람이 그래요, 여러분. 그런 게 있어. 그런 말 들어봤죠?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. 딱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머리는 내가 상황이 안 좋고 벌이가 안 좋고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다는 거 알지만 행동은 바꾸지 못합니다. 왜냐? 난 이미 굴어질 때도 굴어졌기 때문에 생활 습관, 소비 습관 같은 게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못 바꾸는 겁니다. 근데 그게 엄청나게 내 발목을 잡는 거지, 이게. 왜냐? 나아질 게 없으니까. 좋아지는 게 없으니까. 그래서 제가 항상 여자분들 쓴소리 많이 하잖아. 남자분들. 그게 뭐 여자분 싫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예요. 진짜로. 여자분들이 뭐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없고 거기다가 소비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분명히 돈을 모으지 못할 거야. 물론 그분들 중에서 뭐 집이 잘 산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대다수는 집이 그렇게 잘 살지 못할 거예요. 그러면 대다수는 또 결혼을 못 할 겁니다. 지금 결혼 트렌드상 남자 입장에서는 굳이 능력 부족하고 가족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아요. 그럼 대다수는 또 미혼이 되는 거야. 그럼 혼자서 이거 극복해야 돼.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, 이게. 그리고 남자분도 있잖아요. 지금 그런 젊은 나이 때 투자 같은 거 해가지고 날려먹은 사람도 있단 말이야. 그게 발목 잡아요. 남에서 발목 잡는다니까. 저 김상훈처럼 발목 잡는다니까. 나이 먹어도 빚 때문에 돈도 모으지 못하고 돈 걱정하고 산다니까, 이게. 그래서 남자는 여자나 나이 먹어서 가진 게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